여러분들 학점은행제를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직도 감이 안 오시죠? 이게 알아볼수록 더 복잡해져요. 사람들마다 말도 다르고 광고밖에 없거든요. 제가 평생교육사로 일하면서 벌써 8년 동안 학점은행제 설명만 해주고 있거든요. 드디어 제가 최적의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게 제도 전체를 이해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딱 핵심만 알면 오늘 바로 시작 가능해요. 이 영상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됩니다. 용어 자체가 생소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학점은행제를 설명드리기 전에 대학교랑 살짝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들어가려면 수능이나 수시를 보죠. 이 학점은행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아무 조건 없이 바로 입학이 가능해요. 그리고 대학교는 보통 졸업하려면 2, 3, 4년제로 나눠지죠. 학점은행제는 기관에 상관없고요. 학점만 다 모으면 졸업이 바로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용어 설명을 드리면 학점은행제 상에서 4년제는 학사, 전문대학은 전문학사로 불러요. 그럼 이 학점은행제는 왜 하는 걸까요? 바로 수업 이외에도 추가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빠르게 졸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약하면 첫 번째, 고졸이면 누구나 시작이 가능하다. 두 번째, 필요한 학점이 모이면 바로 졸업 가능하다. 세 번째, 다양한 방식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넘어갈게요. 그럼 학점은행제로 학점을 취득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수업, 자격증, 독학사예요. 첫 번째 방법 수업입니다. 보통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학점은행제 사이트에서 수업을 듣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여기는 행정을 처리하는 교육부에 가까워요. 실제로 저희가 수업을 듣는 곳은 교육원입니다. 이때 교육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눠지는데요.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모든 교육원에 모든 과목이 개설되는 건 아니다. 한마디로 내가 필요한 과목이 어디서 열리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체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학점은행제 사이트 들어가서요. 표준교육과정 조회, 목표 학위, 목표 전공을 누르면요. 해당 전공에 대한 과목이 쭉 떠요. 우측에 개설교육 훈련 기간을 눌러보세요. 이 중에 한 곳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 학점이 취득되는 거예요. 만약에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개설되지 않은 과목이라서 들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또 알아야 되는 건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미래교육원, 사회교육원 이런 곳들이 있어요. 여기는 오프라인 수업이고요.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여러분들이 출석해서 수업을 들어야 돼요. 대학교랑 유사한 느낌이에요. 참고로 학과는 다양한 편입니다. 반대로 사이버 평생교육원, 원격 평생교육원 이런 곳들은 온라인 방식인데요. 어디서나 수강이 가능해서 공간의 제약이 없고요. 생방송이 아니고 녹화된 강의를 보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도 없습니다. 다만 학과는 좀 제한적이에요. 대표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한 학과는 이렇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학점은행제를 잘 모르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학점은행제를 하는 게 뭔가 찝찝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교육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수업을 들을 때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주의사항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중복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은 과목을 중복해서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만약에 경영학개론이라는 과목을 들었는데 똑같이 중복해서 이 과목을 듣는다면 두 번 중에서 한 번밖에 인정이 안 돼요. 두 번째, 연간 이수 제한 학점. 최대로 들을 수 있는 수업이 정해져 있어요. 1년에 42학점, 한 학기 최대 24학점을 초과로 들을 수 없고요. 참고로 학은제 수업은 과목당 3학점이에요. 그래서 1년에 14과목, 한 학기 8과목이 최대인 거죠. 그래서 학기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수업의 경우에는 개강반이 많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학기와 기수로 구분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바로 학기입니다. 학기만 보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두 번째 학점 취득 방법, 자격증인데요. 학점은행제에서는요, 자격증을 취득해도 학점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일단 자격증도 규칙이 있는데요. 먼저 인정되는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4년제 학사 기준 최대 3개, 2년제 전문학사 기준 최대 2개입니다. 내가 진행하고 있는 전공에 자격증을 취득하면 전공학점으로 인정이 되고요. 다른 전공의 자격증을 취득하면 일반학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참고로 이때 일반학점이란 내가 진행하는 전공과 다른 전공의 학점을 말해요. 이때 일반 자격증은 최대 1개까지만 인정됩니다. 전공별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들이 정해져 있어요. 학점은행제 소개, 학점 인정 대상, 자격 탭 들어가시면요. 여기 전공별 자격 연계를 눌러줍니다. 많이 진행하는 경영학을 검색해 볼게요. 이렇게 대략 50개 이상의 자격증 목록이 나옵니다. 내가 경영학으로 진행하면서 여기 조회되는 자격증을 취득하면 경영 전공 학점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이때 각 학과별로 가성비 자격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난이도에 비해서 학점으로 인정을 많이 해주는 그런 자격증들을 말해요. 대표적으로 이렇습니다. 세 번째 학점 취득 방법, 독학사인데요.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시죠? 원래 독학사라는 제도를 먼저 알아보면요. 내가 학과를 선택하고 나서 1, 2, 3, 4단계의 정해진 과목을 모두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졸업장을 주는 그런 제도예요. 학점은행제랑은 살짝 다르죠. 저희는 여기서 응용을 하는 거예요. 학점은행제를 진행하는 사람이 독학사의 수많은 과목 중에서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그걸 학점으로 인정해줘요. 1단계는 과목당 4학점씩, 2단계는 과목당 5학점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과목을 공부할 필요는 없으니까 쉬운 과목만을 공부해서 추가 학점을 얻는 편이죠. 많이 준비하는 과목은 이렇습니다. 여기까지가 학점을 취득하는 세 가지 방법이었어요.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해볼 건데 다들 베이스가 다를 거예요. 최종 학력별로 학점은행제를 시작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저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해봤어요. 대학교를 다녀본 사람, 대학교를 아예 안 다녀본 사람. 대학교를 다녀본 사람부터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대학교를 다니다가 자퇴했다 혹은 졸업했다, 그럼 취득했던 모든 학점들을 학점은행제로 끌고 올 수 있어요. 단 학점을 막 가져올 순 없고 분류를 해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이때 준비물이 필요해요. 모든 학점이 적혀있는 성적 증명서예요. 여러분들이 학점은행제로 졸업을 목표하는 학위와 전공을 선택하시면요, 기존의 대학교에서 취득했던 학점들이 전공 일반 교양 학점으로 분류가 돼요. 이 상태에서 졸업 조건에 맞게 학점을 취득해 나가면 되는 거죠. 분류하는 방법을 모르겠으면 고정 댓글 참고해서 여쭤보세요. 다음, 대학교를 안 다녀본 사람인데요. 고졸분들이겠죠.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대학교를 다니긴 했는데 취득한 학점이 없는 경우. 이건 대학교를 안 다닌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영학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별도로 분류할 학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점은행제를 진행하신다면요, 내가 지금 몇 학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학점을 취득할 건지, 그리고 내가 언제 졸업을 할 건지, 이러한 내용들이 적혀있는 본인만의 학위 취득 플랜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때 플래너와의 상담이 정말 도움 될 거예요. 이제 저희가 졸업 조건을 알아볼 건데요. 일단 학위 조건을 먼저 설명해드리면, 학위 신청 탭에서 학위 수여 요건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총 5가지의 조건이 필요해요. 4년제 학사는 총 140학점이 필요해요. 이때 전공 60, 교양 30학점이 있어야 돼요. 2년제 전문 학사는 총 80학점이 필요하고요. 전공 45, 교양 15학점이 있어야 돼요. 전공 필수 학점은 전공별로, 학위별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표준교육 과정에서 조회를 하시면 나옵니다. 이때 의무 18학점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학점은행제 수업으로 반드시 18학점, 즉 6과목을 무조건 이수해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학점은행제를 진행할 때는 무수히 많은 행정 처리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딱 3가지입니다. 내가 학점은행제를 시작하겠다, 학습자 등록, 취득한 학점을 등록하겠다, 학점 인정, 모든 학점을 모았고 나 졸업을 하겠다, 학위 신청. 먼저 학습자 등록입니다. 내가 어떤 전공과 학위를 취득할지 정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경영전공 전문학사 학위 뭐 이런 거죠. 처음 등록하고 나서 추후에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고요. 반드시 학습자 등록을 해야지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일단 여러분들이 학점을 먼저 취득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때 타전공 학위에 대한 개념도 등장하는데요. 이미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다른 전공으로 졸업장을 하나 더 취득하는 걸 의미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복수 전공 같은 개념이에요. 이때도 별도의 학위 조건이 필요합니다. 학위 연계란 무엇일까요? 내가 전문대를 졸업했다, 학위 연계를 해서 4년제 졸업장을 취득해야지, 이거를 의미해요. 그 다음은 학점 인정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취득한 모든 학점들을 인정시키는 과정이고요. 당연히 학습자 등록 이전에 취득한 학점도 인정됩니다. 용어를 알아보면 평가인정 학습과정은 학점은행제 수업, 학점인정 대상학교는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이렇게 학점 인정을 할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본인만의 학위 취득 플랜을 가지고 있다면 이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학위 신청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의 학위 수여 요건을 모두 달성했을 때 졸업장을 신청하겠다는 마침표예요. 다만 이 학위 신청을 하려면요, 여러분들이 75일 전에는 학습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참고로 학위 신청을 하게 되면 내가 취득했던 모든 학점들이 묶이거든요. 한마디로 내가 성적이 좀 낮아서 좀 성적을 높여야겠다, 재수강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행정 처리를 시기별로 나눠보면요, 1월, 4월, 7월, 10월에는 학습자 등록과 학점 인정이 가능하고요. 이때 1월과 7월에는 학위 신청을 포함한 모든 행정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학점은행제 하는 법에 대한 핵심 내용이었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개념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 필요는 없고요. 이 영상만 반복해서 시청한다면 충분히 시작부터 끝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졸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고정 댓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